뉴욕 증시, 구글의 9% 폭락과 금리 상승의 하락, S&P 500 4,200 하회 마감. 뉴욕 증시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가 9% 이상 하락한 여파와 단기 국채금리 상승세에 하락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4,200 아래에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11%가량 하락해 조정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2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5.45포인트, 0.32% 하락한 33,035.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91포인트, 1.43% 떨어진 4,186.77으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18.65포인트, 2.43% 밀린 12,821.2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과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 등을 소화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 주요 기술 기업 중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은 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 성장률이 22%로 직전 분기 28%에서 둔화했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9% 이상 하락해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알파벳의 하락률은 2020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도 올해 2월 21일 이후 가장 컸습니다. 알파벳의 주가 급락에 S&P 500 통신 서비스 관련주는 5.9% 급락했습니다. 전날 늦게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알파벳과 대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매출 증가율도 가속화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3% 이상 올라 주요 기술주 중에 나홀로 올랐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가 각각 1%, 5% 이상 하락했으며 엔비디아와 메타도 4% 이상 떨어졌습니다. 보잉은 분기 순이익이 크게 줄었음에도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큰 데다 올해 737 맥스 여객기의 인도 목표를 하향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2% 이상 하락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주가는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고 가이던스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3% 이상 하락했습니다. LSEG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 거의 25%가량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81.4%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내놨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IBM과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IBM은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장 마감 후 거래에서 1% 이상 오르고 있고, 메타도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해 마감 후 거래에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국채금리 움직임도 주시했습니다. 이번 주 27일 예정된 9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발표를 앞두고 금리 상승 압박이 높아질지 주목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변동성이 높은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올랐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는 지난 8월에는 전월 대비 0.1%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9% 상승했었습니다. 국채금리는 장기물 금리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2bp가량 오른 5.13%에 그쳤으나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13bp, 15bp 오른 4.96%, 5.09%까지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의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9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통신 관련주는 5.9%가량 하락했고, 이밀 소비재와 부동산 관련주도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약세 분위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가파른 주가 반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채권 금리의 상승이 계속 주식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펀드스트렛의 마크 뉴튼 기술 분석가는 마켓워치에 주식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그러나 10월 말까지 매도 압력을 막기 위해서는 가파르고 높은 폭의 주가 랠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광범위한 시장 약세 수준을 고려할 때 밸류에이션 입증의 부담은 강세론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한다의 에드모야 애널리스트는 실적이 헤드라인을 지배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에서도 눈을 뗄 수가 없다라며, 우리는 1982년 이후 이와 같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이는 분명 주식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9.7%를 기록했습니다. 12월 회의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5%,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인상할 가능성은 25%에 달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1.22포인트, 6.43% 오른 20.19를 기록했습니다.